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강의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울고 싶었던 그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조롱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석으로 숨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즈토입니다. 도쿄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하코다테의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대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곳이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쿄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난리가 날 만큼 작은 동네입니다.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학 첫날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났습니다. 자기소개에서 흘러나온 제 지방 억양 때문에 교실 전체가 미묘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부터 저는 촌뜨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의 한 고요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제 하루는 새들이 부드럽게 지저귀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제 이름은 카즈토 야마네예요. 저희 집은 푸른 들판과 하늘 높이 뻗은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 매일 아침 저는 가족들을 도우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식물에 물을 주고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실 때 함께 도왔어요. 생활은 단순하고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큰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상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께서 저희 작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먼 곳을 탐험하는 꿈을 꾸었어요. 언젠가는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농장에서의 일은 아침마다 배운 인내와 헌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어요. 마침내 제가 마을을 떠나 도쿄로 향할 날이 오자 설렘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쿄는 제가 평생 알고 지내온 평화로운 시골과는 전혀 달랐어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한 거리, 구름에 닿을 듯한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을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할 만큼 저는 일본 아주깡촌의 촌놈이 맞아요. 도쿄는 시끄럽고 빠르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감탄하면서도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쿄에 있는 도쿄대학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도시의 분주함만이 제가 마주해야 할 유일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온 덕분에 제 소박하고 정직한 말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자 몇몇 사람들이 제 사투리와 겸손한 배경 때문에 웃음을 주거나 놀렸어요. 제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때로는 웃음소리가 들리기까지 했어요. 자부심이 강한 학생 미호 사쿠라라는 저를 놀리기 일쑤였고 저 이름은 종종 저를 시골촌뜨기라고 불리워졌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깊은 상처로 다가왔고 부끄러움과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슬픔과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저희가 배운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며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디에서 왔든 모든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수업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언젠가 제 노력의 결실이 맺으리라 생각하며 시골에선 하지도 보지도 못한 책들을 찾아 읽고 외우며 고향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쿄의 분주한 강의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며 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시골에서 자란 단순한 삶이 위대한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제 꿈이 몇몇 거친 말에 의해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게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제 자신만의 독특함이 제게 큰 자산임을 깨달았어요. 도쿄의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 높은 빌딩에 반짝이는 햇살, 낯선 이들의 따뜻한 미소와 한적한 골목의 고요함이 제게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돌아보면 제 여정은 바로 그 첫날 도쿄대학에서 시작되었어요. 도전과 놀림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제 꿈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험하게 느껴져도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기숙사 공용실에서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특별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득 한 반 친구가 몰래 별에서 온 그대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TV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저는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글자들이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며 나타났어요. 그 글자들은 바로 한글이었어요. 동그라미 선, 곡선이 어우러져 마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글의 각 글자는 작은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화면에서 본 한글 글자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글 뒤에 숨은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글 창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야기를 기억하며 어떻게 한 언어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 배우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다고 느껴졌어요. 비록 미호 사쿠라를 포함한 몇몇 반 친구들은 처음에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느꼈어요. 한글의 단순한 우아함을 보며 모든 언어는 그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한글과 그 역사를 생각하며 몇몇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아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한국 음식, 축제,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문화가 풍부하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문화임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저는 게시판에 붙어있는 한 공지문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 학습 모임에 학생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새로운 기회에 저에게 다가옴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관심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전날 밤 피어오른 호기심의 불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지문을 떼어내어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제 심장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 믿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드라마에서 본 한글 글자들을 기억하며 모두 적어보았어요. 그리곤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소리내어 읽어보았어요. 신기루였어요. 한글 글자들을 스케치하고 부드럽게 발음해보면서 마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도쿄로 온 꿈 많은 시골 소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희망과 결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내일부터 한글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속삭이며 노트를 덮었어요. 한국어 학습 모임에 가입하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도 못했어요. 모임 첫날 저는 제게 더 큰 의미가 될 두 분의 멋진 친구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 친구는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다정하고 인내심 많은 선배 히로 오카다 선배였어요. 히로 선배는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두 번째 친구는 경영학과의 활발하고 명랑한 동기 아야키 타무라였어요. 아야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고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연습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히로 선배와 아야는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모여서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캠퍼스의 작은 스터디룸에 모여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공책과 펜, 교재를 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 모임마다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외우며 시작했어요. 때때로 서로에게 도전하듯 빠르게 단어를 말해보기도 했고 틀리거나 발음을 헷갈릴 때마다 서로 웃으며 넘어갔어요. 작은 실수마다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올바르게 단어를 말할 때마다 마치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희는 친구라는 단어를 연습했어요. 히로 선배는 이 단어가 단순히 친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신뢰, 웃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야도 한국 문화에서는 친구가 가족과 같아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의 길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몇몇 반 친구들이 여전히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놀리기도 했지만 히로 선배와 아야는 늘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모든 언어에는 그 나름의 마법이 있어요. 다른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어 연습을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로 이어지는 다리로 여기게 되었어요. 촌뜨기로 있을 땐 상상도 못한 신기루 같았어요. 수업 중이나 친구들과 식사할 때 또는 혼자 있을 때마다 한국어를 연습하며 발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했어요. 한국 노래를 들으며 제 목소리를 녹음해보고 들은 발음을 따라해보면서 매일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낯설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역사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다정하며 교육과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터디 모임 시간마다 히로 선배는 유명한 한국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화려한 퍼레이드, 전통 음악, 그리고 김치와 비빔밥 같은 맛있는 음식들이 소개되었어요.
아야는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즐기는 한국의 가족 모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전통이 살아 숨쉬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융합된 따뜻한 문화를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저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문장을 연습할 때마다 제 가슴이 설렘으로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보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어요. 그 안에는 역사의 한 조각, 예술,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친근한 인사를 나누고 특별한 맛을 가진 한국 음식을 맛보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제 언어는 단순한 소리와 글자가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이 되었어요. 작은 스터디 모임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바로 저를 믿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가족을 만난 것이었어요. 히로 선배의 차분한 지도와 아야의 밝은 에너지는 힘든 순간마다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매 모임마다 저는 조금씩 강해지고 자신감도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열정은 제게 소중한 선물과 같았고 그 선물 덕분에 저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어요. 단순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진정한 우정과 서로를 응원하는 의미를 배울 수 있었어요. 모든 단어, 웃음, 그리고 함께 나눈 순간들이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했어요. 히로 선배와 아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희망과 기쁨,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도서관 게시판에서 큰 공지문을 발견했어요. 그 공지문에는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행사에서는 두 문화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공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설렘과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한글을 배우며 변화된 제 인생을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히로 선배와 아야는 제게 카즈토 꼭 지원해야 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에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그날과 다음 며칠 밤을 애써 지원서를 쓰며 보냈어요. 이런 기회가 없다면 저는 한국에 가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글이 제게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는지,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과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어떻게 우정과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었는지를 진솔하게 적었어요. 또한 일본과 한국이 서로 배우고 도와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을 담았어요.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고 자부심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원 과정은 매우 힘들었어요.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그리고 히로 선배와 아야와 함께 연습하며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분들이 제 답변을 다듬어 주시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어요. 드디어 첫 번째 면접 날이 왔어요. 작은 면접실에서 심사위원들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설계와 독특한 아름다움, 그리고 단순히 언어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점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도쿄의 분주한 도시로 온 제 여정과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성공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면접 중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신 미호, 사쿠라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모든 문화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고 제 경험들이 이 순간을 위해 의미 있었음을 믿었어요. 면접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긴 대화와 같았어요. 한글 공부를 통해 놀림과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김치, 비빔밥, 그리고 한국의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제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목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심사위원들께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면접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힘들었어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저의 노력과 진솔한 이야기가 문화교류 대표로 선발되기에 충분할지 궁금했어요. 히로 선배와 아야는 늘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성과로 이어질 거예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기쁜 소식이 도착했어요. 제가 문화교류 행사 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가슴은 마치 날아오르는 듯 설렜고 그동안의 밤샘 준비와 수많은 연습 그리고 긴장한 면접이 모두 보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서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일본과 한국 사람들을 더 가깝게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꼈어요.
행사장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웃으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자신 있게 한글과 그 속에 담긴 풍부한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그리며 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도전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시골 소년이 아니었어요. 두 아름다운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화교류 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분주한 한국의 수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분주한 거리, 높은 건물들, 그리고 저에게는 전혀 생소한 소리들이 저를 반겼어요. 처음에는 빠른 속도와 많은 인파에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한 시골의 아침에 익숙했으니 큰 도시의 끊임없는 분주함은 낯설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곧 저의 걱정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세대학교 언어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다정한 학생 김지훈 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김지훈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바로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의 다정한 모습 덕분에 저는 이 낯선 땅에서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지훈 씨는 서울에는 멋진 장소와 신나는 모험이 가득하다고 말씀해 주시며 저에게 곳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함께 걸으며 넓은 광장과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동상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온 가족이 즐겁게 나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한국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느낄 수 있었어요. 지훈 씨는 이 광장이 한국의 자유와 발전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한국의 각 장소마다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지훈 씨는 저를 웅장한 경복궁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저는 큰 대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경복궁의 정원은 형형색색의 건물과 평화로운 정원, 그리고 물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저는 과거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그곳을 걸었어요. 지훈 씨는 이 역사의 현장이 일제시대 동안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지훈 씨는 왕실과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과거의 메아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한국 문화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비원에 있는 한적한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도서관 안은 바깥의 분주한 거리와는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지훈 씨와 함께 앉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책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이 책 페이지를 마치 마법처럼 밝혀주었어요. 그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과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날, 지훈 씨는 한강 유람선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셨어요. 강 위를 떠나는 동안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강변을 따라 늘어선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보트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지훈 씨는 제게 한국의 어려운 역사적 사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래전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절에 대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셨어요. 그때의 아픈 역사는 슬픈 부분이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과거를 아는 것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실수로부터 배우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지훈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지 높은 건물과 밝은 불빛만 있는 바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아름다움과 따뜻함, 그리고 깊은 전통이 살아있는 땅이었어요. 도시의 모든 모퉁이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모든 식사는 풍미로 가득 찼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아픔과 역경이 오히려 그 문화를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제 마음은 감사함과 수많은 추억으로 가득 찼어요. 과거를 배우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임을 몸소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평생 제 안에 남아있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문화를 향한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를 더 넓고 연결된 세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모험과 경험이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한글로 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작했어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어에 관한 재미있는 수업, 서울에서의 모험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 레시피 등을 공유했어요. 물론 일본이 한국에게 한 불이한 일들도 소개되었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랐어요. 처음에 제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 약간 긴장되었어요. 과거에 몇몇 반 친구들이 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저를 놀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고 있었고, 제 경험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조금씩,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제 웹사이트를 찾아주시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때 저를 놀리던 사람들조차도 호기심을 갖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호 사쿠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때 저를 시골 촌뜨기라고 부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조롱했던 미호 사쿠라께서 직접 연락해 오셨어요. 일본이 한국에 그런 피해를 준 건 몰랐다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게 사과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진정한 가치를 오해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미호 사쿠라께서는 제 웹사이트와 이야기를 보면서 언어가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사과를 받으니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면 변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점점 더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께서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웹사이트는 학습자와 문화 애호가들이 모인 작은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궁금한 점을 물으며 한국 축제와 음식을 함께 즐기는 오프라인 모임까지도 조직했어요. 어느 날 온라인 채팅에서 일본 각지 학생들이 모여 좋아하는 한국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기억이 나요. 김치의 매운맛에 대해 웃기도 하고 비빔밥 만드는 팁을 서로 교환하며 함께 동네 한식당을 방문하자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 작은 만남들이 문화 교류에 힘을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한때 도쿄의 큰 도시에서 자신감 없는 시골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두 아름다운 문화를 잇는 자신감 있는 젊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놀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흘린 땀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어요. 모든 웃음, 격려의 말, 그리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끔은 제 방에 앉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그리고 한국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다채로운 거리를 걷고 한강 유람선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웅장한 경복궁 앞에서 감탄했던 순간들을 기억해요. 김지훈 씨께서 들려주신 한국의 풍부한 역사 이야기도 떠올리며 과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이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제 일부가 되어 제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정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문화 교류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우리 세상의 아름다운 다양성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여정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희망과 단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느껴요. 돌이켜보면 저는 매 순간, 매 도전, 그리고 매 미소에 감사하고 있어요. 열린 마음과 호기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려운 도전을 아름다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이야기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